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른바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이 방법을 쓰면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그러니까 이른바 드라이 간헐적 단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마트한 프로방 터너의 친구 스윙킴입니다. 거의 한 달 넘도록 업데이트가 없었는데요.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방 하나를 아예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로 꾸미고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이제는 완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영상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겁니다.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0중 8구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자, 저번에는 방탄커피가 간헐적 단식에 도움이 되는 까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 여기 보시세요.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른바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이 방법을 쓰면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다만 초심자들에게는 이 방법을 쓰는 걸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. 간헐적 단식에 충분히 익숙해진 사람들이 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이 방법은 간헐적 단식에 수분 단식까지 포함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른바 드라이 간헐적 단식입니다. 아니, 물을 안 마시는 거랑 지방이 더 빨리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? 아마 이런 질문이 가장 드실 거예요. 혹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핑계거리 중 하나인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데 사실은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? 물론 그건 아니고요. 하지만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지방을 더 빨리 태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%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리고 수분은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이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합니다. 음식은 먹지 않아도 최대 4주까지 생존이 가능하지만 수분의 경우는 한 사나흘만 지나도 거의 생명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. 그만큼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은 외부에서 수분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,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,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이 몸 안에서 수분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. 사람의 몸은 지방을 태워서 수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 중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.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막의 낙타의 경우도 그 혹에 들어있는 게 물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하잖아요. 그 지방을 태워서 수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낙타가 최대 30일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은 한 사나흘만 섭취를 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렇게 수분 단식을 하면 몸에 위험하진 않을까요? 아시다시피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16시간에서 최대 한 20시간 정도를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. 이 정도 시간의 수분 단식은 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증거도 있어요. 지금도 매년 약 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30일 동안 이렇게 수분 단식을 합니다. 바로 라마단이죠.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무슬림들은 30일에 걸쳐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, 여기에는 당연히 다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도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야 이제 그제서야 먹을 수가 있어요. 임신 중이거나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은 여기에 예외이지만 그 밖에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라마단을 하더라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, 물론 하루가 넘어가는 정도의 수분 단식은 몸에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. 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에 한 16시간 정도? 그 정도면은 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갑자기 무리하게 수분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좀 겪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요걸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. 이 드라이 간헐적 단식의 부작용에는 두통이라든지 또 일시적인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간헐적 단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단식 해보신 분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단식 초반에는 이 몰려오는 배고픔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죠.
방탄커피를 마시면 이런 걸 견디고 더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어렵지 않게 한 일주일 정도를 쭉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가능해지면은 한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간헐적 단식에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간헐적 단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몸이 이제 지방을 태우는 데 익숙해져야지 훨씬 용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그냥 기본 간헐적 단식이랑 마찬가지로 드라이 간헐적 단식도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,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랑 병행을 해서 하면은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. 카페인이 든 음료, 그러니까 커피라든지 뭐 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바로 드라이 간헐적 단식으로 넘어가면은 좀 탈수 증상을 더 일찍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, 드라이 간헐적 단식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몸을 그런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. 드라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제 수분이 땀 등으로 많이 배출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막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. 들어오는 게 없고 아직 지방은 태워가지고 수분으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땀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탈수 증상을 겪을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단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고 그냥 가벼운 운동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너무 더운 날에 바깥에 오래 있거나 하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죠. 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임신 중이라든지 건강 때문에 뭐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드라이 간헐적 단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생리 중일 때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. 드라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할 때보다 좀 더 빠르게 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한 16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말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물도 섭취해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뭐 라마단은 뭐 한 달까지도 하니까요.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이어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간헐적 단식 치트키, 오늘은 그 드라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뭐 좋아요, 구독 먼저 해야지. 구독, 좋아요, 또 종 알림 그런 거 다 해주셔야지 살이 더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